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82세요. 72세 우리 어머니. 네. 원장님 82세, 아, 82세. 아이고 어머니 네.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어떻게 불편하고 언제부터 아프셨는지 자세하게 말씀 좀 나눠주세요. 예,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무릎이 어떻게 많이 안 좋으세요? 많이 안 좋진 않은데요. 저는 원래 예, 여기 뭐 무릎도 이제 사진 찍어봐도 연골도 안 닦고 그랬는데, 네. 12월 달에, 예, 저기, 어디 계단을 올라가다가요. 예, 예. 이게 주저앉으면서 아이고, 계단 딱 예. 들어가다, 그게 좀 따닥하면서 그 길로, 이게 자꾸 이제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 약을 먹고, 저녁에 그 약을 먹으면 괜찮지만은요, 또 많이 걸으면은 안 좋고 그래요. 예, 그러시구나. 그러면 저기, 혹시 그 계단에서 꾸벅 하시기 전에는 잘 다니셨어요? 그때는 많이 아프지 않았어요. 예, 그 후로 많이 아프시고, 예. 예. 우리 어머니 혹시 많이도 그, 안 아프고, 예. 지금 어딘가 하면, 예, 지금 무릎팍, 왼쪽 무릎팍 옆에서 요래, 안쪽으로 들어오면 밑에 있지요, 밑에. 예, 정도 예. 고개가 조금씩 아프면서, 예. 걸으면서 좀 맞지는 거, 그런 기분이 마치고요. 들어요. 예, 아, 네. 예. 말 맞추긴 안 하고 조금씩 그렇고. 예. 우리 어머니 혹시 병원에 가셔서 뭐 엑스레이 검사 말고 정밀 검사도 한번 해보셨어요? 이제 얼마 예 가서 해봤습니다. 그게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예. MRI 한번 찍어보자 할게. 네. MRI 왜 찍으라고 여기 왔는데 그냥 약 먹으라 하면서 약을 지어줬어요. 약만 지어서 병원에서 주신 거예요? 아, 예. MRI 검사는 안 해보시고요. 예, MRI는 할 예. 필요 없다고 그래 찍더라고요. 예. 네. 아무래도 저기 이제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제 어머니 나이보다도 좀 더 젊으신 분들이 잘 생기긴 하는데요. 예. 그렇게 이제 계단이라든지 근데 갑자기 신호등에서 갑자기 걸으려고 그럴 때 뜨끔하면서 심하게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검사를 해보시면 대부분이 예. 무릎 관절염 안 생기게 보호해주는 연골판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연골판이 탈이 생겨서 오신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머니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렇군요. 예, 엑스레이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게 문제죠. 엑스레이에서 안 나오고 그동안에도 괜찮으셨으면 관절염도 별로 없으셨을 테니까 오히려 엑스레이 보면은 뭐 별거 없을 것처럼 막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머니 계속 이렇게 계속 아팠잖아요. 벌써 6개월, 5개월, 6개월 되시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이거는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요. 어머니 이제 근처에 전문병원 좀 찾으셔가지고요. 무릎 전문하는 분한테 가셔가지고 무릎 정밀 검사 한번 하십시오. 네. MRI 검사를 하시면 아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아마 있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고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약 주사로는 조금 해결이 힘들 때가 많거든요. 이제 어머니 연세라든지 고려해서 최대한 큰 수술 아니고 작은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이제 그거부터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병원을 가시는 건 더 좋고요. 그래서 아주 증식 주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수술 안에 치료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해볼 수 있는지 아니면 너무 시기가 넘어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이제 큰 작은 시술을 할 수도 있고요. 아주 큰 인공관절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이 있는 곳을 찾으셔서 얘기를 들으시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어머니 한번 예 근처에 좀 이제 큰 병원을 한번 가셔서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어머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엑스레이 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가까운 무릎 전문 병원 꼭 찾으셔서 적당한 검사 그리고 그에 맞는 치료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 전화 이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화 연결은 먼저 전화 주신 분들 순차적으로 연결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오늘 안에 좀 방송 전화 연결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요. 전화 연결 계속해서 이어가 볼 텐데요. 자, 비수술 치료법 가운데 줄기세포 이식술 역시 굉장히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치료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여러분 이게 줄기세포 많이 들어보셨죠? 예, 줄기세포 이게 손상된 조직도 다시 만들어주고 염증도 조절해주는 아주 고마운 기능을 가진 세포인데요. 네. 이게 불행히도 어른이 되면 우리 몸에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인데요. 특히 이렇게 이제 관절 연골이라고 관절 연골이 손상이 되면 곧 그게 관절염인데요. 관절 연골이 이렇게 손상이 되면은 자연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대로 한번 손상이 되면 넋놓고 그냥 지켜봤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 아주 심해지면 인공관절을 하거나 이런 치료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줄기세포 이식술이라는 게 개발돼서요. 이렇게 손상된 관절 연골 부위를 잘 다듬고 이런 줄기세포로 우리가 이제 배아 줄기세포를 이렇게 증식을 해서 만들어서 약으로 만든 건데요. 그렇게 치료제를 발라주게 되면은 자연 재생이 안 되는 관절 연골이 다시 재생이 되는 그런 치료법이 바로 와. 줄기세포 이식술이 되겠습니다. 네. 연골이 재생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치료법이 바로 줄기세포 이식술인 것 같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원장님? 그거는 인공관절과는 달리요. 자기 무릎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셔서 생긴 퇴행성 관절염이나 젊어서 다쳐서 생긴 외상성 관절염에도 모두 상관없이 치료가 가능하고요. 네. 단 한 번의 시술로 관절 연골을 재생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이식술만 하는 경우에는 관절경이나 최소 절개를 통한 약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시술이 되겠고요. 네네. 아무래도 시술이다 보니까요. 고령이거나 내과적 병이 많으신 분들도 수술에 큰 위험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자, 30분 이내의 시술입니다. 따라서 고령이어도 다른 지병이 있더라도 크게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줄기세포 이식술. 자, 과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원장님. 네. 치료 대상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네. 예. 주요 특징들 앞서 원장님 설명해 주셨고요. 자, 어떤 분들이 받으시면 될까요? 네. 다시 얘기 드리면 관절염 환자분들 다 해당이 되고요. 네. 다쳐서 생긴 관절 연골 손상 환자분도 해당이 됩니다. 특히 다른 치료를 받았고 특히 수술까지도 받았는데도 통증이 계속되고 안 좋으신 분들 두 번째 치료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요. 자기 관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서 인공관절에 기계 넣는 거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 선택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시술이다 보니까요. 나이가 많거나 내과병이 많으신 분들, 큰 수술이 위험한 분들 큰 위험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적응이 되겠습니다. 네. 자,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게 되면 실제로 연골이 회복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회복하는 과정의 모습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이요. 실제 시술 전후 비교 사진인데요. 가장 왼쪽에 보시는 사진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관절 연골이고요.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그 관절 연골이 파여서 뼈가 드러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유. 이렇게 뼈가 드러나 있으면 쉽게 아프고 물도 차고 걷기가 힘들게 되죠. 근데 이 부분을 잘 다듬은 다음에요. 가운데 보시면은 빨갛게 보이는 게 줄기세포 치료제인데요. 그 치료제를 이렇게 발라놓게 되면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봤을 때 그 벗겨졌던 뼈가 드러나 있던 부위가 저렇게 감쪽같이 잘 덮여 있는 게 확인됩니다. 이렇게 관절 연골이 잘 덮이게 되면은 다시 기능도 회복하고요. 아프고 물 차던 것도 좋아지고 네. 그런 게 바로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혹시 병원에서 이 수술을 좀 더 계시다가 수술을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 듣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줄기세포 이식술 한번 고려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인공관절 수술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한눈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건요. 우리 무릎이 너무 망가진 분들, 특히 보호해 주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관절 연골도 없어지고 다리도 다 틀어지고 구부렸다 폈다도 잘 안 되고 그 정도로 아주 심하게 망가진 분들에게 보통 해당되는데요. 네. 이 망가진 관절은 제거해버리고 거기에 특별하게 만들어진 기계를 넣어주는 수술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우리 피부 절개가 다 커지게 되고요. 뼈를 깎아내고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이나 출혈도 어느 정도 있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입원 기간이 좀 필요한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자기 관절이 아니고 기계를 쓰기 때문에요. 특히 쪼그리는 동작이 좀 제한을 받는 게 가장 큰 단점이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줄기세포 이식술은 이와는 달리 30분 정도에 하는 작은 피부 절개를 하는 시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복이 빠르고 입원 기간이 짧은 게 장점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인공관절에 따른 그 기계를 쓰지 않기 때문에 무릎을 쪼그리거나 구부리는데 크게 제한을 받지 않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